네, 새해부터 식료품에 이 소비 기한 표기제가 도입이 됩니다.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인데 일부 식품 업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유통기한이라는 용어가 30년 넘게 쓰여왔는데 이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기존에 우리가 식품에서 볼 수 있었던 유통기한이라는 거는요. 1985년에 도입돼서 30년 넘게 37년간 활용된 제도입니다. 예. 식품이 만들어진 날짜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허용되는 기간이 유통기한입니다. 문제는 식품이 우리가 볼 때 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발견했다면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정부는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최장 기한의 개념인 소비 기한을 이번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대신 표기하기로 한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소비 기한으로 변경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네, 제품별로 그러니까 식품군별로 좀 다르긴 한데 평균 20에서 50% 정도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초에는 80개 품목, 최근에는 180개 식품 품목의 권장 소비기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한계 기간에 품목별로 안전 계수를 곱해서 이를 도출하는 구조인데요. 대표 사례를 보면은 순두부 같은 경우는 최장 7일이 늘어나고요. 예. 과일, 채소가 들어간 주스 같은 경우는 15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길게는 뭐 20일, 30일이 넘어가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연 식품 폐기물은 548만 톤에 달합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만 1조 원이 넘게 들고 있고요. 소비 기한제가 도입돼서 버려지는 식품을 이제 최소화한다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만 자리를 잡으면 일단 뭐 식품 폐기물 관련해서 절감 효과는 훨씬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식품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제 소비 기한을 도입을 이제 1월 1일부로 됐는데 식품 업체들은 아직 눈치를 좀 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식료품의 맛과 변질 여부는 여기에 작용하는 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가령 뭐 이렇게 빵이라고 하면 우유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배송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폐쇄된 냉장고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좀 반쯤 열려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는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맛과 변질에 최적화를 해둔 게 유통기한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한은 30년 넘게 활용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 맛과 변질에 대해서 식품업체들이 여기에 최적화를 해둔 거죠.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것과 그리고 식품업체가 원하는 최적의 맛을 내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고 해서 유통기한보다 확 늘어난 소비기한을 당장 도입했다가 맛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고객층이 이거 맛 없네 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예.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소비기한을 기존의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적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동 없이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케이크나 빵, 유제품, 라면 등인데 뭐 일부 사례의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뭐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고요. 예. 소비기한을 도입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맛과 품질이 보장되기까지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식품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랑 맛이 떨어지는 거랑은 다르다. 맛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간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소비 기한을 적기는 적는데 기존의 유통 기한과 차이를 두진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소비 기한으로 바꾸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정부의 구상은 소비 기한을 유통 기한보다 좀 대폭 늘려서 예. 낭비되는 식자재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일선 제조 기업들이 이걸 따라와 주지 못하게 되면은 좀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부 기한은 소비 기한 도입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문제는 이 기준이 시중에 나온 제품군을 모두 아우르기 어렵다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만 해도 브랜드와 그리고 브랜드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가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김치 속 이것만 4종류, 김치는 1개 종류로만 구분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 결국 개별 업체들이 소비 기한을 얼마나 늘려야 맛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식품 업체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체에서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 검증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같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일단 같이 설정을 해놓자. 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포장재도 애로사항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상품 리뉴얼을 하면서 제품 디자인까지 한 번 더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의 포장재의 재고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걸 만드는 것도 업체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소비 기한 도입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년을 소비기한 도입에 대해서 계도기간으로 설정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워낙 30년 이상 오래 활용된 제도인 만큼 제도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예기간을 기업들에게 준 셈인데요. 앞으로 1년,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정부가 원하는 식품 폐기물 감소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